네, 사연은 아까 읽었던 그 이성복 씨하고 조금 느낌이 비슷해요. 하늘에는 벌써 티박 같은 별들이 떴다. 아까 그 이성복 씨의 티박 같은 누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고 어머니가 그만 씻으시래요. 아버지한테 이제 이 화자가 얘기하는 건데 다음날 무엇을 보여주려고 나팔꽃들은 저렇게 오므라들어 잠을 잘까 하고 잠시 이제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서 나팔꽃을 묘사를 해주고 아버지는 흙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셨다. 봐라, 나는 이렇게 쉽게 뽑혀지는구나. 네, 그러나 아버지 더 좋은 땅에 당신을 옮겨 심으려고 이 부분은 그 상당히 그로테스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더 좋은 땅에 당신을 옮겨 심으려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뽑혀지는데 더 좋은 땅에 옮겨 심으려고 그래서 죽음의 이미지가 상당히 이제 만연한데요. 이걸로만 이제 시상을 전개하기가 그러지 않고 중간에 하나 더 넣습니다. 오연인데 선생님 가정 방문은 가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어린 화자가 다시 한번 이제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저희 집은 너무 멀어요. 그래도 너는 반장인데 집에는 아무도 없고요. 아버지 혼자 낮에는요. 참 문제입니다. 네, 엄마가 일하고 있고 아빠는 이제 아빠하고 집에 혼자 있고 방과 후 긴 방죽을 따라 걸어오면서 나는 몇 번이나 책가방 속에 월말고사 상장을 생각했다. 요즘은 단원평가 보는데 이제 월말고사 이 상장 책가방 속 이런 이미지들 저도 다 갖고 있는 건데요. 참 잘 썼습니다. 뚝방에는 페랭이 꽃이 무수히 피어 있었다. 모두 다 꽃씨들을 갖고 있다니 작은 씨앗들이 어떻게 큰 꽃이 될까? 나는 풀밭에 꽂혀서 잠을 잤다. 그날 밤 늦게 작은 누이가 돌아왔다. 근데 누이한테서는 석유 냄새가 납니다. 신문 배달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쭉 가서 그리고 나는 그날 상장을 접어 개천에 종이배로 띄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 월말고사 상장 이렇게 접어가지고 띄워버린 거 이런 이미지들 참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6견인데 여기서 어떤 세대감이랄까? 그런 게 이제 확 느껴지는데 그의 겨울은 눈이 많이 내렸다. 손님이 왔어요. 아버지 여전히 말씀도 못하시고 굳은 혀. 어느 만큼 눈이 녹아야 흐르실지 털실 뭉치를 감으며 어머니가 말했다. 봄이 오면 아버지도 나으신다. 언제가 봄이에요? 우리가 모두 낫는 날이 봄이에요?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도 그 69년이었죠. 아까 그 위험한 가게가 이 6, 70년대 우리의 이제 세계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요즘은 아프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아버지도 낫는다. 언젠가 봄이냐. 우리가 모두 낫는 것이 봄이다. 이제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기는 한데 그 우리가 마침 또 지난 시간에 고도를 봤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무거운 주제들 죽음이 이제 제일 대표적인데 죽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죽음이야말로 삶에 대한 가장 완벽한 복수라고 할 수 있는데 너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이제 죽어 뭐 이건데요.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초월적이고 희극적인 뭐 산뜻한 유쾌함 이러나 저러나 다 상관없다고. 네. 내가 걸작을 쓰든 아니면 그냥 막 집에서 계속 누워 자든 뭐 아무것도 쓰지 못하든 결과적으로 똑같다라고 이제 생각해버리면 한없이 마음이 가벼워지고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되고 하는 이제 그런 기쁨들이 있죠. 근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할지라도 이제 이런 식의 질척질척하고 끈적끈적하고 네, 이제 이런 시대는 우리가 이제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대는 아니고요. 여러분의 감성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로 읽을 때는 그래도 여전히 좋고 그 보세요 어머니 제일 긴 밤 뒤에 비로소 찾아오는 우리들의 환한 가게를 봐요.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저 동지의 불빛 이렇게 이제 끝이 나는데 이제 다른 시대를 이제 여러분은 살고 계시니까 다른 식의 이런 시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기용도야 뭐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제가 이 시를 뭐 이렇게 분석하고 할 진짜 주제가 정말 못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해 왔는데요. 감상을 한번 말해 보세요라고 말을 했는데 한 여학생이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주는 이제 여기 나오는 이런 이 시 속의 인물들과는 너무 다른 느낌을 주는 학생이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저는 이 시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라고. 그래서 읽으시고 느끼시고 본인 시를 쓰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비슷한 연배인데 황지우 52년생입니다. 황지우가 여기 기영도는 젊어요. 그래도 이들 뭐 60년생이니까 한 8세 정도 더 젊은데 뭐 문학사에서는 다 같이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지우는 지금도 살아 계시고 황지우 선생님 시인은 살아 계신데요. 52년생이고 이제 전남 해남 이런데 여기는 미학과를 나왔습니다. 황지우도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인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없는 시가 거의 없었는데 개눈 속의 영권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 별로 좀 와닿지 않는 근데 이제 역시나 습관적으로 이제 사게 되는 그런 시인입니다. 보시면은 요거 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에 앉아 있을 거다 해가지고 요게 비교적 최근 시집 근데 이게 최근이라도 이것도 되게 오래됐네요. 네 1998년에 나온 시였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모두 다 현상적이야. 살찐 소파에 대한 일기 이런 시가 있는데 황지우는 이런 시를 써요. 지금 제목 자체가 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에 앉아 있을 거다에서 시적인 요소를 우리가 찾으라 한다면 이 주점 네, 한자로 쓰여진 주점 이 정도의 단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신드렁한 시를 항상 나는 황지우가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파 일기 요거는 연극으로도 심지어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 이빨 닦고 세수하고 식탁에 앉았다. 그 다음 이제 괄호가 나옵니다. 괄호 속의 말은 아니다. 사실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 식탁에 앉았더니 아내가 먼저 입 닦고 세수하고 와서 앉으라고 해서 나는 이빨 닦고 세수하고 와서 식탁에 앉았다. 괄호는 닫혔습니다. 다시 데워서 뜨거운 국이 내 앞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침부터 길게 하품을 하였다. 소리를 내지 않고 하악을 이빠이 벌려서 눈이 흉하게 감기는 동물원 짐승처럼. 하마네요. 하악을 이렇게 벌리고 이빨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이렇게 감는 네 하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미지. 하루가 또 이렇게 나에게 왔다. 지겨운 식사. 그렇지만 밥을 먹으니까 밥이 먹고 싶어졌다. 그 짐승도 그랬을 것이다. 등등등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시인데요. 뭐 이런 시들이 있었습니다. 다 이제 좋고요.